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주아인권연구소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건강이요? 네, 아니요, 목숨이죠. 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사는 것,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그들의 건강권도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결정하는 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유전적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일 거고요. 사회적 요인은 환경이나 제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회적 요인에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크게 이제 6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노동 조건, 작업 환경, 주거 환경, 그게 한 축이라면 의료기관 접근성, 의료보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가 또 다른 축입니다. 이 6가지 사회적 환경이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을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입니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5인 미만, 대부분은 아니죠. 아까 보셨다시피 한 20% 정도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이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휴일을 적게 줘도 괜찮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주노동자가 많다 보니 당연히 이주노동자들은 휴게 휴일이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환경도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 작업장에서도 더 위험한 일을 보통 이주노동자들에게 시킵니다. 저희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이주화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체 노동자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인데요.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비율은 7%고요.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11%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이 이주노동자의 건강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거 환경은 이미 벌써 앞에서 보셨죠.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기숙사,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그 기숙사가 물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뇨가 쌓이는 소, 돼지, 축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오고 햇빛이 안 들고 전혀 환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작업장 안에 기숙사가 위치한 곳도 많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지트 씨.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작업장에 부속되어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24시간 동안 유해한 물질에 노출된 채 생활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폐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이 주거 환경 역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되는데 과연 잘들 가고 있을까요? 필요할 때 내가 아프거나 검사가 필요해서 병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비율을 미충족 의료율이라고 합니다. 미충족 의료율이 내국인에 비해 이주민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가장 큰 게 비용 부담입니다. 그 다음 시간 부족, 의사소통 문제. 내국인은 시간 부족이 가장 많고요. 비용 부담은 후순입니다. 아니 왜 뭐가 비용이 그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 의료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주노동자들도 아무리 저거 하지만 돈도 벌고 있고 건강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이주민이 병원비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볼게요. 2019년 아까 나왔지만 건강보험 의무화가 됩니다. 이주민들에게도 전체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표에 보시면 여전히 40%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왜지? 미가입자들이 누군지 보니까 내 일부는 한국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단기 체류자들입니다. 그런데 장기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이주민이지만 난민 신청자라든지 하는 특별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국내 입국 또는 재입국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주민들도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 심지어 등록 이주민으로 살고 있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40%는 그렇구나, 건강보험이 없구나. 하지만 나머지 60%는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주민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지역가입으로 나뉘는 건 아시죠? 근데 지역가입자에서 이주민 차별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지역가입자?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직장가입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주민의 50% 가까이가 지역가입자입니다. 한국인은 70% 이상이 직장가입자예요. 피부양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주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역가입자 숫자가 많으니까 지역가입자 차별이 결국 이주민에게는 차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차별이 있는지 볼게요. 우선 보험료 차별입니다. 내국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돼요. 내가 100만 원 벌면 4만 원 내면 돼요. 200만 원 벌면 8만 원 내면 돼요. 그런데 이주민은 보세요. 100만 원 버는 사람 15만 원 990원입니다. 200만 원 벌어도 15만 원, 300만 원 벌어도 15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주민에게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계산한 보험료와 작년도의 평균 보험료 중에 높은 쪽을 부과합니다. 24년 기준 전년도 평균 보험료는 15만 990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빵이라도 15만 99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범위의 차별인데요. 만약에 내가 한국인이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전부 다 나이 세대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에게는요,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으로 묶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령의 부모와 그 다음에 이제 막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성인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나, 부모, 나의 자녀까지 해서 3장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 곱하기 3의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 하면서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 아무런 기여는 안 하면서 혜택만 많이 받는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공단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언제나 이주민 가입자들은 흑자였어요.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입니다. 어떡하지? 건강보험 만항하나? 아니죠. 국고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강보험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이주민 가입자의 흑자 2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9년 의무화 이후로 늘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왜죠? 가입자 숫자는 늘었어요. 의무화 됐으니까. 건강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줄였어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은 외면하고 그냥 몇몇의 중환자들이 보험료를 타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라고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주민 차별이 이주민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의무화 이후인 1년 이후인 2020년에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때 저희가 조사할 때 약 80%는 이주 노동자였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자, 보험료를 많이 내,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보험료를 냈으니까 병원 가면 똑같은 혜택을 받겠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사례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율리아 씨는 러시아 국적 동포 여성입니다. 고려인 동포 여성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이 아파졌어요. 일을 그만뒀어요.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2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소득은 없잖아요. 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 보험료 안 냈어? 너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가 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치료를 못 받으니까 다시 일을 하고 갈 수도 없게 된 거죠. 율리아 씨는 자신의 상황을 끔찍한 악순환이라고 저희에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볼게요. 파티마 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 금액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일이 없을 때도 있는데 애들 먹을 거는 안 사도 건강보험료 낼 돈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보험료를 다 냈는데 병원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쓸 돈은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리아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파티마 씨는 보험료를 다 냈기 때문에 둘 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이주민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리아 씨나 파티마 씨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사회보장제도는 이주민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배제받은 이 이주민들에게는 어떤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시면 지난 1년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내국인은 80%입니다. 이주민은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을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경우 이주민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쓰러져서야 병원에 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을 보더라도요. 네, 국적이랑 무관하게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족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건강보험 제도의 이주민 차별, 외국인 차별이라는 것이 결코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다른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를 갖게 됐다면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일을 못하면 가야지라는 소리 바로 듣게 됩니다. 실제로 단순 기능 인력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애를 갖게 되면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장기 체류가 허용된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도 한국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전혀 장애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제인 씨 기억나시죠? 발달 장애가 있는 2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지원은 없다.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된 혹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게 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제일 처음에 비준한 무려 1979년에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19년에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주민들 건강보험료 가입해 있는 사람들 너무 적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해라.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건강보험 가입 유무랑 무관하게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라라고 권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라였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한국 정부 비준했습니다. 2022년 권고 나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사회보장이랑 사회복지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했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제인권기구들이 정부에 이런 권고를 할까요? 건강권은 그 국가에 있는 국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부정하고 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할 때 외국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주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저희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깨우친 교훈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였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나도 우리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권리이고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국적에 따라서 누구는 갖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건강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